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와일드카드 1차전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 한번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는 이제 2022년에 신설이 된 이후로는 역대 이제 와일드카드 1차전을 승리했던 12팀들이 모두 다음 단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승리를 했던 디트로이트, 그리고 보스턴, 다저스, 시카고 컵스, 이런 팀들의 진출 가능성이 일단은 기록상으로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먼저 첫 경기는 이제 스쿠발이 아주 잘했죠. 7.2이닝 동안 삼진 14개를 잡았다. 이게 그 디트로이트 구단 내부적으로도 포스트시즌에서 가장 많은 단일 경기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결정적 상황에서 이제 스퀴즈 판단도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스쿠발 다음에 바로 이제 윌베스트를 1.1이닝 멀티 이닝을 먹였는데, 윌베스트가 좀 이제 안 좋았잖아요, 후반기 때. 근데 믿음을 주고 확실히 잘 끝맺음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였었고, 뭐 사실 마지막에 클리브랜드가 기회가 없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잘 막아준 게 있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그냥 빠따의 약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개빈 윌리엄스는 어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야에서 실책도 나오고 이래갖고 좀 무자책 2실점을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빠따가 못해준 거,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컵스 경기는 제가 이제 보이드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이드가 특히 후반기에 7경기 동안 막 5점대 방어로 되게 좋지 않다 이랬는데요. 어제 경기도 사실 뭐 피안타도 많았었고 주자 출루도 많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보이드를 이제 5이닝도 안 채우는데 내리면서 이후에 바로 팔렌시아를 넣었습니다. 보이드는 좌완이고 그렇게까지 구속이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팔렌시아는 우완이고 구속이 굉장히 빠른 선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샌디에고 파타가 좀 적응이 좀 안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였던 것 같고, 불펜들을 상당히 좀 길게 운용을 하더라, 컵스가. 제 생각과는 아주 뭐 다른 판단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안한 보이드한테 실점을 좀 최소치로 이렇게 잘 이끌어냈었고, 이후에 빠따적으로도 뭐 세이야나 켈리의 역전포도 있었고, 8회 때는 주루 플레이도 좋았었죠. 여기는 이제 뭐 샌디에이고, 저는 빠따가 그래도 기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피베타도 딱히 보이드한테 엄청나게 우세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경기 자체는 좀 불펜 싸움에서 뭐 샌디에고 불펜도 좋은데 컵스 불펜이 조금 더 돋보였다, 그런 경기 같고요. 그리고 양키스 대 보스턴전은 제가 이 경기도 좀 많이 봤었는데 명품 투수전이었습니다. 프리즈랑 크로시에 둘 다 잘했는데, 프리즈는 약간 좀 심판콜을 못 받았었죠. 이거는 좀 아웃이 됐어야 되는데 못 잡아줬다든지, 볼넷도 이제 뭐 4회 이후로 매번 주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크로시에는 117구 아주 뭐 잘했습니다. 볼 피해 홈런이 하나 있긴 했지만은 117구나 먹어주면서 7.2이닝 먹고 삼진도 두 자릿수 먹고요. 결정적일 때 요시다의 이제 뭐 역전 안타 이런 것들 나왔었고, 사실 이제 체프먼이 올라와가지고 8회는 잘 막았지만 이제 9회 들어서 처음에 3연 안타를 쳐맞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조차 잘 막아냈다. 어찌 보면은 체프먼의 위력이 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것도 보였었고, 되게 좀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도 체프먼이 잘해줬던 게 보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이제 신시내티. 다저스가 저는 빠따적으로나 마운드로나 전부 다 우세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신시내티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OPS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넬 구간에는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빠따도 일찌감치 홈런 같은 거 많이 쳐주면서 대폭발을 했고요. 그래서 신시내티는 믿었던 그린이 무너졌는데, 근데 이제 다저스의 불펜을 또 공략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늘 분석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을 승리한 팀들이 모조리 다음 이제 디비전 시리즈로 진출을 했다더라. 그래서 현재 뭐 유리한 구도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뭐 지난 2년 동안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터졌다든지, 뭐 한 점 차 게임 횟수나, 그리고 좀 7.5 기준점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니까. 이 경우에도 오바가 뭐 2년 동안 좀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스코어 정리를 통해서 좀 밝혀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 오늘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어제 경기는 그야말로 1선발들이 나온 경기여가지고 개빈 윌리엄스나 이제 뭐 스쿠바리는 아주 잘해줬는데, 2선발부터는 확실히 좀 처지는 면모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테너 바이비. 지난 2년 동안 클리블랜드에서 데뷔 시즌은 2점대 방어를 했었고, 작년에도 3.47로 이닝도 많이 먹고 클리블랜드 그냥 에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좋지가 못했었죠. 대부분의 시간을 4점대로 보냈다. 올해도 뭐 두 자릿수 승수를 벌이긴 했지만은, 근데 4점대인 게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고 이거보다도 안 좋았거든요. 대신에 시즌 막판에 한 3경기 가량을 아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잘해줬던 것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사이에는 뭐 완봉승도 있었었고. 자, 바이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친구가 시즌 막판 4경기 동안 이 투구의 변화가 많이 보이거든요. 원래부터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 데뷔 시즌에도 그랬었고, 포심의 이런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포심이 조금 많이 사그라든 것들이 있었어요. 데뷔 시즌 이후로는 포심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로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자 변화를 줬던 게 시즌 막판에 커터 비율을 상당히 올렸었거든요. 보면은 커터를 가장 많이 쓴다. 최근에 4경기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수 점차 올려나갔었고 커터의 구속 자체도 많이 좀 끌어올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테너 바이비가 마지막 경기들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바이비는 또 디트로이트한테 7경기 동안, 그전에도 뭐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7경기가 너무 좀 좋아가지고 가져왔어요.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도 잘 먹고 1.65에다가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바이비가 일단은 뭐 이런 바뀐 구종이라든지 디트한테 강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는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바이비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즌 내내 아쉬웠지만은 막판에는 많이 살아났다. 여기엔 디트로이트와의 두 번의 맞대결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는 일단은 바이비를 조금 좋게 봐도 될 것 같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KC 마이즈, 디트로이트에서 올 시즌 좀 오락가락이 많이 심했었죠. 작년에 이제 복귀 시즌 때는 뭐 4점대로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는 2점대를 상당히 길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확실히 좀 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막판에는 조금 회복을 하더라. 사실 좀 2실점 3실점 꾸준히 해주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이비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마이즈도 통상 뭐 클리블랜드한테 약하진 않았었고 이런 것들도 있긴 했었는데 현재 모습으로는 바이비가 조금 더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는 되게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간 거였었잖아요. 둘 다 그냥 빠따가 너무 안 좋았는데 뭐 스퀴즈 번트도 나오고 그냥 뭐 1점이라도 뽑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돋보였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내일도 똑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2점밖에 못 뽑았기 때문에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수를 되게 못 뽑고 있어요. 원래부터 바이비한테 약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도 좀 저득점 양상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어제는 5.5라는 굉장히 적은 기준점을 줬는데 그래도 6.5 정도면 얘네들의 지금 빠따 상태에다가 포스트 시즌이라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이런 중요한 승부라면은 저는 또 한 번 뭐 언더 같은 것들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6.5로도 충분히 언더가 많았던 이런 저득점 게임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또 뭐 한 점 차 게임이라든지, 이거 사실 클리블랜드가 저는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좀 애매하고 빠따 때문에 좀 못 믿겠고, 저는 오늘도 뭐 한 점 차 게임이나 언더 타이트한 게임 양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컵스 대 이제 샌디에고인데, 일단은 지금 컵스 선발이 제가 여기 이마나가라고 적어 놨지만은 지금 이제 앤드류 키트리지를 선발로 쓴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오프너를 쓴다는 전략이다. 키트리지가 아마 뭐 길게는 못 갈 것 같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즌 중에는 컵스가 오프너를 쓴 다음에 뭐 벤 브라운을 쓴다든지 아사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선발 로테이션에 없는 애들을 쓸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선발 자원들이 이마나가, 타이온, 뭐 콜리 레이 이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중에서 사실 저는 타이온이 현재 상태는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부상 복귀 이후에 한 대여섯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타이온이 지금 휴식일이 좀 충분치 않아서 아마 오늘은 굳이 무리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타이온을 급작스럽게 짧은 휴식일 속에 올릴 정도로 막 그 정도로 뭐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일단 이마나가의 등판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콜린 레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보여준 건 이마나가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편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마나가도 요즘에 좀 안 좋다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늘 뭐 제구는 좋지만은 홈런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것들이 리스크인데 최근에도 뭐 2홈런을 맞는다든지 8실점을 한다든지, 일단은 이마나가는 좀 요즘에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포심이 많이 망가진 거. 일본 야구 시절보다 일단은 지금 메이저리그 와가지고 피안타율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피장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 이제 첫 시즌 때는 플러스 4였는데 올해는 벌써 마이너스 10입니다. 대신에 스위퍼의 이런 구종 가치가 괜찮다는 것들, 이런 뭐 다른 점으로 좀 타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마나가의 상태가 좋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글쎄 뭐 이마나가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일단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딜런 시즈, 아시다시피 딜런 시즈는 뭐 화싹 시절에는 그냥 에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샌디에고로 건너오고 막 이러면서는 좀 아쉬운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5, 삼진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글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뭐 피홈런도 그냥 이닝 대비 조금 더 맞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시즌은 조금 안 믿는 편이에요. 뭐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닝 히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전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컵스 대 샌디에고 구도, 보이드 대 피베타다, 저는 여기에도 선발 투수에 대한 의문보를 가지면서 오바를 봤는데 나는 오늘 또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시즈도 못 믿는다. 그리고 이마나가 역시 요즘의 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이마나가가 아니고 막 타이온이 나온다. 저는 이랬으면 컵스의 승리를 봤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컵스의 이런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저는 이제 컵스가 후반기에 빠따가 많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뭐 스즈키 세이야가 홈런을 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반대로 샌디에고는 이런 라인업 자체는 되게 화려합니다만은 포스트 시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또 한 번 고집 부려가지고 오바 쪽으로 보고 싶긴 하네요. 이게 워낙에 와일드카드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주 중요한 뭐 내일이 없는 막 이런 승부이다 보니까 타이트한데, 그래도 저는 뭐 오바 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 가능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좀 조기에 털릴 가능성. 어제도 사실 컵스가 보이드가 좀 못 믿어왔는데 일찌감치 내렸잖아요. 4.1이닝 만에. 이후에 불펜을 4명이나 쓰면서 잘 땜빵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이루어지려나 이런 의심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의 마운드 운영 그게 되게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가기가 좀 별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은 양키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로돈이랑 저는 배우라고 적어놨고요. 아마 공시즌 선발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뭐 로돈은 올 시즌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었죠. 이제 양키스에 온 다음에 이런 포심이나 슬라이더가 많이 쳐맞으면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좀 돋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구종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포심이나 슬라이더 수페지수였습니다만은 올해는 체인지업이나 싱커의 비율을 많이 늘려가지고 땅볼 유도 비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피홈런도 많이 좀 줄어든 모양새가 있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런 삼진 개수는 줄었지만은 작년에 피홈런이 36개였는데 올해는 22개로 작년이랑 이닝 차이가 거의 없는데 14개나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로돈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다. 근데 로돈은 아쉬운 게 통상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쉬운 투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경기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은 6.64로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많이 약한 모습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이제 보스턴한테도 로돈이 6경기 동안 이게 전부 다 양키스 와서 성적인데 좀 안 좋았던 것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다. 그래도 지금 현재 보스턴에 있는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상대 전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228 정도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베이오가 상대 전적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베이오는 일단은 올 시즌에 좀 괜찮은 시즌이었었죠. 하지만 시즌 막바지 들어서 한 3, 4실점가량 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한창 이제 후반기 초반쯤 그리고 전반기 막바지 이때 너무 잘해가지고 2점대로 갈 뻔도 했었어요. 2점대를 실제로 찍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3점대 초반? 사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성적이지만은 막판에 조금 좀 고꾸라진 것들,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더라. 대신에 이제 베이오는 통상 양키한테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더구나 이 양키 스타디움 갔을 때는 5경기 동안 1.44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이오가 이제 양키스랑 붙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베이오가 양키한테 강하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 하필이면 근데 그때 이제 페네이파크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양키에 대한 강점도 살리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현재 폼으로는 일단은 로돈이 조금 더 낫다. 로돈은 거의 뭐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로돈을 조금 더 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포스트시즌의 약한 부분이라든지 보스턴한테 상대 전적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보스턴이 저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이 경우에 네, 보스턴은 어제도 이제 뭐 프리드를 만나가지고 사실 잘하지는 못했잖아요.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OPS는 형편없는 편이고, 최근에 뭐 승리는 조금 했지만은 점수가 많이 뽑히진 않았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양키스가 나는 그래도 선발이 좀 많이 앞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베이오도 올 시즌 나쁘지 않았지만은 양키가 로돈이 조금 더 믿을만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제 경기도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는데 그거는 양팀의 선발 투수들이 엄청난 역투를 펼친 데 있었다. 걔네들은 심지어 뭐 상대 전적이나 최근의 폼이나 이런 거 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애들이었잖아요. 나는 오늘 투수들은 약간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어제 저는 둘 다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글쎄 좀 찬스를 못 살리는 것들, 그거는 상대 투수가 너무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양키스가 이제 딱 이제 프리드가 내려가자마자 그때 이제 루크 위버부터 해가지고 불펜에서 엄청난 공백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여전히 양키의 이런 불펜 리스크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오바를 좀 앞세우고 싶고요. 여기다가 뭐 양키의 승리, 선발이 좀 앞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야마모토랑 라텔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거는 선발 투수 차이도 상당히 큰 것 같고 빠따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흘렀던 것 같거든요. 오늘도 야마모토입니다. 어제 나왔던 스넬, 뭐 일단 신시내티한테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있었는데, 야마모토도 신시내티한테 여태까지 뭐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은 나쁜 편이 아니더라고요. 통상 이제 신시내티 애들을 45번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175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라테는 다저스 애들을 많이 상대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야마모토는 작년에도 포지션에서 조금 잘했었죠. 사실 정규 시즌 막바지 때 조금 못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포스트시즌에서 이 정도면 1인분 해준 셈입니다. 3.86 정도면은. 그리고 더욱이 올해는 성적부터가 확실히 좋아진 것들이 있다. 지금 양키의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는 가장 뭐 믿을만한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막바지의 폼도 굉장히 좋았었고 7경기 동안 1.53이었다. 그리고 라텔은
글쎄 이제 템파베이에서 야심차게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피홈런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방어력 같은 것들이 훌륭하고 제구력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신시내티 와가지고는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처음에 뭐 한두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7경기 동안 5.05로 더욱이 신시내티가 시즌 막바지 때 굉장히 중요한 승부들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뭐 1인분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면모에서 그냥 야마모토가 선발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신시내티는 어제 불펜 구간에서 조금 뽑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스넬의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다저스는 홈런을 5방이나 신고를 하면서 가을 야구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저스의 큰 리스크라면 역시 불펜이에요. 자, 다저스의 이제 불펜들이 8회 때 저지른 일들. 3명의 서로 다른 이런 그 투수들이 아마 베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엘리케즈 그리고 드라이어였나? 뭐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피안타 2개, 볼넷 4개나 저지르면서 중간에 이제 밀어내기 볼넷 실점도 있었었고요. 불펜 3명이 한 이닝에만 59개의 공을 던졌다. 이만큼 다저스 불펜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나는 이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이제 사사키도 쓰려고 하고 있고 에미 시언도 지금 불펜으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결단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심지어 어제 정말 잘하고 있었던 엘리케즈 같은 애들도 고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을 놈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키도 표본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나마 이제 트레이넨이 구회를 잘 막아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위안거리인데 여전히 다저스의 불펜 어제도 봤다시피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선발 이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좀 타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겉보기에는 내일도 다저스가 큰 우세가 예상이 된다. 선발로나 빠따로나 그런 상태인 것 같아갖고 저는 이 시리즈는 아마 2차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저스 쪽을 좋게 보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아요.